안녕하세요. 웅진북클럽 신하정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누리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이 초등학교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교과서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초등학교의 공부는 우리 누리과정에서 그 주제를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5, 6, 7세에서 배우고 있는 매달의 주제들 있죠. 아이들 퀴즈노트에도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라고 알려드리는데요. 특히 11월 달은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아이들이 전통 한복, 또 김치담극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경험과 놀이를 통해서 아는 것들을 초등학교에 가면은 확실히 이런 독서를 통한 배경 지식 그리고 간접 경험을 통해서 알았던 지식들을 모아서 2022년 개정 교과는 특히나 아이들 통합 주제를 통해서 말하기, 발표하기, 그리고 한글에 대한 그 어휘력, 독해력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특히 그림책을 보면서도 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능력, 글과 그림을 이해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림을 통해서도 또 글을 통해서 예측하고, 비판하고, 또 질문하고, 대화하고, 찾아보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가는 게 우리 누리과정에서부터 초등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이런 책 속의 지식과 독자의 간접적인 이런 경험들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글쓰기, 관찰일기, 일기쓰기 등이 있겠죠. 그래서 아이들은요, 이렇게 공부의 자신감 어디서 나올까요?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어휘력, 단어의 개수도 중요하고요. 그런 문맥의 뜻을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정된 교과서는 주제를 통합해서 배우고 있어서 그 책이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보고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어떻게 해주는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책이 국어. 교과서 너무 귀엽죠? 1학년 1학기 가나, 2학기 또 가나 이렇게 국어는 네 과목을 배웁니다. 자, 첫 번째 국어는요, 그렇게 글쓰기가 많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이제 모음, 자음에 대한 경험치 그리고 맞춤법 쓰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서 한 3월, 4월 정도에 자음, 모음을 비교하고 맞춤법 써보는 연습이라서 글쓰기가 있구나. 조금 아이가 글쓰기, 띄어쓰기, 맞춤법 쓰기 어려워하거나 소리 나는 글자를 그대로 쓰는 거에 조금씩 훈련을 해가는 과목이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학년 1학기 이제 국어 나 편은요, 우리 한 3, 4월 동안 경험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맞춤법, 낱말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받침에 대한 자신감, 의성어, 의태어에 대해서도 많이 배우게 되고요. 어려운 단어 쓰기도 좀 더 확장을 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는요, 나들이, 악어, 듣는 대로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듣기 훈련도 어머님들께서 정확한 표준어로 듣고 말하고 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됐습니다. 그래서 닦다, 만들다 또는 값을 매기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사실은 국어보다 또 이렇게 수학도 사실은 단순하지만 여기서 자, 뭐뭐보다 크다 수, 연산, 비교, 규칙인데 자, 두 개의 식을 보고서 읽고 해봐라 라는 이 구체물을 가지고 학습하는 코너가 돼 있지만 저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준비해주면 좋을까요 하는 과목이 바로 바슬질이라는 통합교과입니다. 자, 이렇게 학교, 사람들 그리고 탐험, 그리고 제 손에 있는 이 우리나라. 자, 우리 누리과정에서 11월의 주제 우리나라를 배웠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초등학교에 확장되는지 그래서 우리 5, 6, 7세 어머님들이 어떤 준비 해주셔야 되는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한번 펼쳐볼게요. 무궁화 개념도 같이 봐야 되고요. 짠! 우리나라면은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다 수문 그림 찾기 하듯이 나와 있죠. 불국사에 가보거나 다보탑, 석가탑을 본 친구들, 제주도에 가본 친구들, 버선이나 김치에 대한 여기 숨은 그림 찾기를 하면서 난 이런 걸 알고 있지. 단어뿐 아니라 배경 지식도 바로바로 나와야 됩니다. 우리 통합교과는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너 알고 있지. 우리나라는 3명이 바다야. 그 중에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나라 땅인데 섬으로 둘러싸여 있지. 어디를 여행하고 싶니? 라는 내용도 같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림책으로 만드는 우리나라. 이 관련 책은 우리 스마트홀 또 북클럽 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만 교과서에는 아무 지시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고 어떤 날엔 기쁘고 슬픈 날, 그 경축일, 그리고 나라의 슬픔, 이런 현충일에는 태극기를 한 뼘 아래로 다는 거야 라는 내용이요. 알고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교과서는 한 달밖에 안 배워요. 빠르게 배우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 위에 인물들이 나와 있죠.
지폐에 해당하는 인물을 보고 너라면은 우리나라 대표하는 것을 생각하며 모형 화폐를 그려보자. 자, 아이들이 이미 인물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처럼 한 걸음 먼저 인물에 나오는 이순신이 어느 궁전에 들어있는지, 이순신 장군이 하는 일을, 지리에 대한, 역사에 대한 배경도 재밌게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인물입니다. 아이의 가치관과 미래에도 설계를 해줄 수 있는 책이어서 꼭 봐야 되는 필독서로 꼽히고 있죠. 그리고 나서도 세종 임금이 교과서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훈민정음을 왜 만들었는지, 집현전 학자들하고 어떻게 해서 모음장을 만들게 됐는지, 자,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세종 임금은 어떤 리더인지에 대한 리더십 교육도 책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책을 읽어본 친구들은 한 번씩, 두 번씩 읽을 때마다 나에 대한 생각, 나의 미래, 그리고 스스로 이런 문제 해결력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주셔야 되고, 여기에 우리 어머님들은,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인물 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한번 아이들과 책을 읽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페이지 남겼더니 어떤 비교점이 보이시죠? 우리나라의 명절은 눈이 오는 추석, 설날, 또 이제 가을이 돼서 만나는 추석이 있죠. 그래서 명절에 대한 놀이도 있고요. 페이지를 또 넘기면, 자, 여러분들은 민속촌 가보시나요? 우리나라의 전통 놀이, 이런 탈춤과 사물놀이, 윷놀이, 강강수월래에 대해서 아이들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으면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간접 경험이라는 걸 하는데, 그 간접 경험이 이렇게 전래동화 통해서 여기에 옛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아까 이제 인물과도 또 연결이 되는데요. 우리 지도를 만든 김종우라는 인물에서 그 시대의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지도를 만들고 어떤 공간에 살았는지에 대한 문화가 다 담겨 있어서요. 이런 전래동화는 아이들하고 꼭꼭 여러 번씩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탈춤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자, 또 넘어가면 어때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것들을 모둠 수업을 해서 표현해봐요. 우리 아이는 과연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건요, 굉장히 어렵고 심오합니다. 세종대왕도 있을 수 있고, 탈춤, 부채에 대한 거, 감각도 아이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자, 우리나라 했을 때 서로 질문해 보아라. 자, 어떻게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직접 참여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계절에 대한 거, 그리고 문화에 대한 거, 음식, 그리고 놀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요, 우리 아이가 신나게 해야 되는데 설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얼만큼 우리 아이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우리 교과서는 모듈형 교과서라고 해서 아이들이 끝에서 이런 도움답지를 통해서 만들게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창호지를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색칠할까요? 기와에 대해서 암기와 수기와에 대한 감각이 있고, 부채에 오방색을 그려야 되는데 핑크색이나 다른 갈색, 초록색보다, 또 탈을 만들어 보아라 했을 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어떻게 아이들이 이런 나의 지식을 확장해가며 꾸미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교과서는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부를 지금부터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떤 책을 읽으면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국어에서 또 1학년 2학기에 가면은 페이지마다 이렇게 전래동화가 나오는데요. 발췌문입니다. 한 장 또는 두 장 정도를 읽고 이야기의 순서를 말하시오. 이 사람은 왜 맷돌을 가져갔을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 따옴표나 맞춤표 잘해서 써야 되는데요. 이 전체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도둑은 왜 맷돌과 함께 바닷속에 빠졌나요? 도둑은 왜 도망가려 했나요? 라는 열린 질문에서 답변을 잘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전래동화 배경지식 읽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요, 초등에서 꼭 봐야 되는 초등 공부 어휘 자신감입니다. 국어, 수학, 사회과학, 예술 영역으로 5권의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일기 쓰기에서도 아이들이 뽐내다, 또 자랑하다, 가족, 구성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모두, 전부, 그리고 어이없다, 어처구니 없다, 절대로 결코, 보살펴주다, 곰살붙다, 이런 어휘들에 대한 설명과 그 아래 꾸러미를 통해서 정확한 설명을 해주기에 글씨 쓰기 할 때 굉장히 좋고요. 한 번씩 어머님들이 필사해 주시면 어휘에 대한 자신감, 교과에 대한 자신감 가져갑니다. 2학기 되면 인물 교과서 배워요. 여기서도 우리 전통, 문화 나오고요. 세종임금과 같이 우리 편조 또는 편경,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나오고요. 장영실이 만들었던 이런 추국이나 해시계, 물시계에 대한 지리까지도, 역사까지도 담겨 있죠.
선생님 독서가 쉴 틈이 없네요. 그래서 호기심 백과 큐라는 우리 문화유산이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 문화 고인돌부터 시작하고요. 신라의 역사, 그리고 불교 문화, 부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있었는지,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만들었는지, 종묘에서 제사를 어떻게 지냈는지 질문하고 답하는 호기심 백과 큐를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꼭 알지 설명드렸는데요. 초급강 이어서 꼭 알지도 백과에서 나오는 영역책이고요. 옛날에 우리 문화, 돌잔치, 돌잡이, 그리고 항아리, 초가지,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서당에서 공부를 했던 문화부터 우리가 장구경을 나왔을 때, 성년식을 치렀을 때, 사계절에서 어떻게 우리 문화가 음식과 의복이 문화가 있었는지, 마을의 안녕을 빌기 위해서는 마을 지킴이 당산나무의 앞에서 이런 제사를 지냈다라는 이야기들 너무 재밌겠죠? 그래서 이런 책들 읽어주시고, 마지막은 한 걸음 먼저 지리라는 책입니다. 자, 지리는요, 우리 아이의 이런 사회, 세계관이 확장되는 책이라서 순례문은 어때요? 우리나라 국보 1호죠. 그래서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지켜야 되는데 어느 날 불타버린 그 순례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됐는지, 우리 민족 지금 이제 분단 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사와 또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한 그런 아이들의 태도까지도 잡아주는 책입니다. 어떤가요? 교과서를 하나 배우는데도 이런 다양한 책이 필요한데 우리 그럼 지금부터 열심히 책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